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게 바라는 것 중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아픈지도 모른 채 시간이 흘러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아플 때 보이는 10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 신호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고양이가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눈이 너무 붓거나 재채기를 하는 것은 명확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야생에서 포식자이자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 말은 곧 아플 때 증상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이제는 우리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여전히 아픈 증상을 감추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아플 때는 아주 미묘한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빨리 알아채야만 합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가 쉬워지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반려묘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반려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아플 때 보이는 증상 첫 번째는 바로 숨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아플 때 보이는 가장 흔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숨는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야생에서 작은 동물들에게는 포식자이지만 더 큰 동물들에게는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포식자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들키지 않으려고 숨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만약 어느 순간 집에서 반려묘를 자주 못 보거나 갑자기 침대 밑이나 옷장 구석 같은 곳에 숨어 있다면 이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의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세 번째 눈꺼풀의 노출입니다. 세 번째 눈꺼풀이라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고양이의 눈에는 사람과 달리 3개의 눈꺼풀이 있습니다. 숨막이라고 불리는 이 세 번째 눈꺼풀은 평소에는 깊숙이 숨겨져 있으며 고양이가 깊이 잠들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반려묘의 숨막이 반쯤 올라와 있거나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경우 혹은 눈꺼풀이 평소보다 많이 보일 때는 컨디션이 나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더 늦기 전에 즉시 병원에 데려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점프를 하거나 계단 오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세 번째 신호는 점프를 하지 않거나 계단을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원래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매우 좋아하여 높이뛰기 선수 같은 동물입니다. 고양이들은 평소 책상이나 캣타워 혹은 나무 꼭대기와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을 내려다보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전에 활발하게 뛰어오르던 반려묘가 갑자기 점프를 하지 않고 걸어만 다닌다면 관절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통증이 있어도 잘 울거나 쩔뚝거리지 않고 단순히 점프를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7살 이상의 고양이들에게서 관절염이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수의사에게 가셔서 건강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갑작스러운 입맛의 변화입니다. 즉 갑작스러운 식욕 부진을 의미합니다. 물론 고양이들은 원래 까다로운 식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 잘 먹던 음식을 고양이가 갑자기 거부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3일에서 5일 정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지방간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빨리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갑작스러운 식욕 증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식욕 부진뿐 아니라 평소보다 갑자기 많이 먹으면서도 체중이 줄어드는 것 역시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쿠싱 증후군 같은 호르몬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평소보다 더 많이 먹으면서도 이상하게 체중이 감소한다면 꼭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바로 체중 감소입니다. 고양이가 체중을 잃는 것은 충분히 먹지 않거나 혹은 너무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 통증이나 장내 기생충, 당뇨병, 갑상선 문제와 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체중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 테스트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적인 체중은 고양이의 갈비뼈가 손등처럼 살짝 만져지는 정도입니다. 만약 손바닥처럼 말랑말랑하다면 과체중이고 주먹처럼 뼈가 도드라져 만져지면 너무 마른 상태입니다. 고양이의 체중이 줄어들고 있다면 병원에 데려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바로 물 섭취와 소변량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물을 마시는 양과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든 고양이에게서 흔한 신장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고양이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만큼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 역시 물 섭취와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화장실을 평소보다 자주 가거나 물을 더 많이 마신다면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바로 화장실 실수입니다. 화장실 외부에서 배변하거나 소변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와 관련된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복수심이나 화가 나서 일부러 화장실을 벗어나 소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의 원인은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인 건강 문제나 스트레스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고양이가 기존 화장실을 벗어나 배변이나 배뇨를 한다면 신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일 수 있으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번째 신호는 바로 털이 기름지고 엉키는 경우입니다. 고양이들은 원래 깔끔하게 몸을 관리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루밍을 했음에도 털이 엉켜 있거나 비듬이 생긴다면 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으로 인해 몸의 특정 부위에 혀가 닿지 못해 털이 엉킬 수 있고 우울증이나 통증으로 인해 자기 관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털이 지저분하거나 비듬이 많아진다면 병원에 가서 꼭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먹을 때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음식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치아 통증이 있을 때 음식을 먹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음식을 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치과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 또한 치아가 손상되면 신경이 노출되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양이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침을 많이 흘리거나 입맛이 줄어들거나 음식을 먹다가 떨어뜨리거나 한쪽 입으로만 씹으려 하거나 캔 음식만 먹으려 하거나 잇몸이 빨갛게 붓고 침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치아 통증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혹 고양이가 음식을 먹다가 재미있는 표정을 짓는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웃었지만 이제는 그 영상 속 고양이들이 사실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런 표정이 치료가 필요한 신호라는 것을 알았으니 고양이의 치아 문제를 확인하고 수의사에게 데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이 오늘 영상의 주제인 고양이가 아프다는 10가지 주요 신호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고양이의 미묘한 변화와 증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빨리 문제를 발견해 고양이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만큼 평소에 반려묘에게 온 정성과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골든타임을 놓쳐 반려묘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집사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키우기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몫이니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피곤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반려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은 말을 할 수 없기에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에 나온 10가지 증상을 반려묘가 보이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물론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등 너무 눈에 띄게 아파 보이는 것이 보인다면 그 또한 병원에 바로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고양이 언어를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고양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주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채널에 많이 있으니 한번 쭉 구경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반려묘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